네, 안녕하세요. 수자국어학원에서 동대부여고를 담당하고 있는 구미성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동대부여고에 입학한 1학년 학생들한테 이 내신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대부여고 1학년의 출제 경향은 어떤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내신은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학원에서는 어떤 교재를 쓰는지, 나아가서 앞으로의 학습 방향성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동대부여고의 출제 경향의 아주 대표적인 부분인데요. 시험 범위가 정말 많습니다. 네, 아주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조정되고 있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정말 최소 12개에서 13작품 문학 기준으로 이제 문법 기준으로 가도 다른 부분보다는 조금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특히 시험 범위에서 교과서 지문보다는 학교에서 자체 지정한 외부 지문, 그러니까 프린트로 주거든요. 그걸로 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등학생으로서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필요한 작품들이 있잖아요. 특히 뭐 고전시가, 고전소설, 아니면 현대시 중에서도 좀 유명한 기출 작품들을 굉장히 선지로 많이 냅니다. 사실 이것까지 공부를 해야 시험을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많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선지의 세밀한 포인트라고 했는데요. 중학교 때랑 완전 다른 점이 바로 이 점이에요. 선지가 굉장히 꼼꼼하게 출제 포인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쓱 읽고 맞아 틀려 이렇게 푸는 습관을 가진 학생들은 처음 시험에서 왕창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 자체를 되게 꼼꼼하게 끊어 읽고 이 포인트 맞나? 이 포인트 맞나? 이 포인트 맞나? 이런 연습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선지가 굉장히 길어요. 선지 하나에 되게 길게 막 3-4줄까지 이렇게 배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1번부터 5번 보기 선지를 읽는 건데 그거 읽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긴 호흡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내신 준비 기간에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대부여고 같은 경우는 문학 개념, 물론 다른 학교도 그러겠지만 이런 부분은 시험에 많이 내요, 선지에. 근데 중요한 거는 학교에서는 학생이 이거 당연히 알겠지? 라는 전제로 출제를 해요. 즉, 가르치지 않고 내는 문학 개념어가 많다는 말입니다. 진짜 이게 좀 애들한테 어렵거든요. 나는 색채 대비 정확하게 아직 모르는데? 나는 서술자 정확하게 개념을 모르는데? 하지만 시험에서는 학생들이 안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냅니다. 특히 이제 표현상 특징, 소설에서는 서술상 특징의 개념을 미리 익히시고 함께 준비하셔야 시험을 잘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번째, 이제 높은 수준의 문법 문제라고 해놨는데요. 사실 이거는 정말 시험 때마다 난도가 굉장히 갈려요. 어떨 때는 너무 어려워요. 막 1등급 컷이 82점이야. 이런 적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애들이 저번 시험에 너무 어려웠다. 이번에는 우리 등급을 좀 조정하자 해서 97점이 1등급 컷인 경우도 있고, 사실 난도의 변동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릅니다. 하지만 어렵게 나오면 굉장히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미리 높은 수준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문법은 좀 수월합니다. 그러면 우리 학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내신을 나가는지 한번 볼게요. 총 3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내신 직전에 내신 사이사이에 정규 과정이 있죠. 이때는 이제 저희 학원 자체 제작으로 사용된 교재를 사용하는데 이때는 무엇을 하냐? 이제 개념 중심의 국어를 합니다. 그래서 내신과 수능이 기본이 되는 아까 말씀드렸죠. 문학 개념어. 이런 데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클리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학원에서 이제 주말에 정규 수업을 듣고 이제 주중에 하루 클리닉이라는 것을 선택해서 학생이 시간을 선택해서 오게 됩니다. 이 클리닉이라는 시간은 자신이 배웠던 것을 암기를 확인하는 시간과 플러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을 선생님한테 확인하는, 질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클리닉을 정말 강추드려요. 사실 수업을 듣다가 약간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선생님이 가르쳤는데 나는 이걸 좀 몰라. 근데 애들이 있으니까 좀 창피해 질문하기가, 이런 학생들이 종종 있거든요. 클리닉 시간을 적극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꼼꼼하게 개별적으로 확인이 들어가고요. 암기한 거 제대로 했는지 시험을 매주
진행합니다. 다음 파이널이라는 것은 이제 적중과 분석 교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시험 막바지, 이제 시험 직전 대비 때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이제 동대 애들은 OX 문제 위주로 내요. 그래서 학교에서 낸 프린트, 학교에서 좀 필기를 전체 다 OX로 바꿔서 푸는 연습, 학교 기출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 지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작품들을 이쪽에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학습 방향성, 우리 동대 애들 어떻게 학습을 해 나갈 것이냐. 첫 번째, 학교의 시각을 체득하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교 선생님의 시각을 그대로 가져오셔야 돼요. 이거를 제일 잘하는 방법은 당연히 필기입니다. 내가 이 작품을 아무리 완벽하게 공부를 했다 해도 그 학교 선생님이 짚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포인트대로 공부를 하셔야 효율적이고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공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신이야 내신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보다 수능의 기본 개념을 쌓으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결국은 상호적인 거거든요. 자, 아이들이 착각하는 게 수시, 정시 이렇게 나누고 수시 공부와 정시 공부가 완전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다른 면도 있죠. 하지만 결국에는 서로 상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수능 기본 개념을 쌓으며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질릴 때까지 하셔야 돼요. 질릴 때까지. 저도 학생 때 정말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그 질릴 때까지 반복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진짜 이거를 마음에 꼭 염두하시고, 나는 공부를 잘 못하는데 괜찮아요. 질릴 때까지 반복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그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이제 내신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통 학생들이 저를 구미쌤이라고 부르거든요.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무조건 된다라는 말을 해요. 뭐 근거 없는 자신감 아니냐? 아니에요. 반복과 연습을 하면 안 되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네, 저랑 이제 내신 준비를 하면서 좀 지겨울 때도 있어요. 선생님 이걸 또 해요? 네, 그게 결국은 여러분이 원하는 성적을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동대 일단 입학하신 거 축하하고 저랑 함께 해서 정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루는 시험을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